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안 패밀리 서비스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임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한국 젊은이들의 삶을 저희가 이렇게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을 어떻게 잘 도와줄까 그런 취지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 예를 들면 아이덴티티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제너레이션 갭, 그다음에 멘탈 헬스 이슈스, 그다음에 셀프 케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잘 준비를 해서 젊은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취지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21살 장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1.5세대로 생활하고 있는 최민지라고 합니다. 전 현재 직장인이고 1.5세대 청년들로 이루어진 카일리라는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스라고 하고요. 홍콩 사람이고 지금 오클랜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양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질랜드 가치관하고 한국 가치관이 충돌하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뉴질랜드 문화하고 한국 문화의 제일 큰 차이점이 나이에 대한 서열인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나이의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28살하고도 친구도 25살하고도 친구인데, 형이라고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형이라고 말하면 좀 뭔가 이상하고, 친구라고 말하기에는 같은 나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정서를 가진 부모님과 어떻게 소통을 하시나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부모님은 일단 좀 덜 개방적이신 것 같고요. 이제 키위 문화하고 이제 한국적인 정서가 조금씩 이렇게 클래시가 나고 충돌이 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이제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관대하게 받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저렇게 생각을 한다 까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리미테이션이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것에 좀 한계가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덜 얘기를 하고 덜 오픈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에 대해서 확신이 있나요? 청소년기 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스트러글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제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확립이 되었던 계기가 부모님과의 대화였어요. 엄마, 아빠랑 좀 깊은 대화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한인 커뮤니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 분들을 섬기고 그런 단체들을 도우면서 나는 한국인이구나.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1.5세대 한국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아시안 학생들은 모범생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제니스 씨한테는 학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가요? 네, 제가 학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인력서에서 스펙이나 아니면 학벌을 봐요. 동양인들이 약간 모범생 스테레오타입 그런 거 있는데 학벌이 중요하지만 근데 well-being, balance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적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좀 압박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본인 스스로 혹은 자기 스스로한테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주변 시선이나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분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공부는 1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러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위권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대학 전공 선택과 관련해서 부모님하고 좀 갈등이 있었나요? 많았죠. 말하기로 시작하면 이제 좀 길어지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아무 직업이도 괜찮으니까 이제 라이센스를 얻어라. 왜냐면 한국적인 사회에서는 경쟁 사회다 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하고 모두가 이제 원하는 걸 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안전한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후에 뭘 하든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상대를 들어가지고 회계를 해가지고 이제 회계사가 되라고 하시고 이제 저는 회계도 좋아하지만 저는 인문학도 좋아하고 철학도 좋아하고 뭘 하시라고 계속 말하시니까 이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흔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걸 하시게 해줬는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의 행복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어떻게 이거의 행복을 찾아가느냐의 차이점이죠.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또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하고 일을 같이 하신 경험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혹시 갈등은 없으셨나요? 기성세대를 통해서 정말 배울 점은 많다고 느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분들의 지혜도 있고 예의범절이라든지 정서적으로 저희가 꼭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문화적인 차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표현이라든지 내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2세대의 반면에 기성세대 분들은 그렇게 소통을 받으면 내가 어른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버릇이 없거나 무례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반면에 2세대들이 내가 어떠한 부분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어른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또 2세대 입장에서 내가 존중을 받지 못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방식에 대한 또 하나는 그게 결국엔 언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1.5세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어가 편하기 때문에 조율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정말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녀서 여기서 영어가 편한 친구들은 영어식으로 그런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언어에서 나오는 문화가 다르고 뉘앙스가 다 다른데 그러면서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공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온라인 게임이나 그리고 또 갬블링, 술, 담배 이런 여러 약물에 중독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하나는 온라인 게임이 좀 하나 큰 영향이 어릴 때 좀 그랬던 것 같고 하나는 술인데 한국에서는 막 이 시선이 너무 나쁜 것 같아요. 게임에 대해서. 게임은 이제 시간을 뺏는 유해한 뭔가 물질? 그래가지고 더욱더 막는 거고 게임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말하시면 이제 더 스트레스고 스트레스가 더 너무 많이 쌓이면 이제 이게 도피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또 도망가는 거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면 더 도망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저는 이제 제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 게임은 도피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짜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싶나? 대학교는 왜 가고 싶나? 다른 직장을 구하면 뭐 하고 싶나?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쫓아다녔고 게임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도망가는 시간은 줄어들고 쫓아가는 시간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천천히 이제 중독을 없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술은 많이 드셨어요? 많이 마셨기보다는 이 중독이 이제 무서운 게 의존을 하게 되어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게 있었던 게 이제 저는 이제 미성년자일 때 이게 있었어요. 이 문제가 제가 이제 미성년자 때 좀 방황을 시작해가지고 집을 나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는데 이제 대학생들이어가지고 술을 자연스럽게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술하고 친구하고 계속 의존했더니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바로 술이 생각나는 나왔던 계기는 이제 친구들이 제가 이제 술 때문에 술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걸 이제 보고 너는 이 재미로만 더 마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갈 거다. 너 친구가 되지 않을 거다. 강력하게 제지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많이 서운했죠. 이제 맛을 느끼면서 마시는 정도. 예,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누구나 다 겪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민지 씨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업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 성격상 원래 이제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뭐 부모님께도 다 오픈을 하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이 드니까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처음에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 내 친구들이 그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최소한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가끔은 가족한테 말을 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도 제가 믿을 수 있는 친구한테 털어놓았던 것 같아요. 또는 제가 이게 나만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구나. 누구나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걸 인지하면서 많이 제가 좀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을 때 또 스트레스가 밀려올 때 어떻게 자신을 돌봤나요? 우리는 약간 고무줄 같아요. 그 고무줄이 계속 당기면 어느 날에 파손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휴식은 꼭 있어야 돼요. 저는 잠이 좋아해요. 그래서 짧더라도 10분, 15분이면 낮잠을 자요. 매일. 아니면은 제가 사실 약간 웃기는 영상들이 즐겨 보는 편이에요. 뭐 약간 개그 콘서트, 뭐 Saturday Night Live, SNL 그런 거. 그래서 약간 생각이 꼬일 때 뭐 짧더라도 10분, 15분짜리의 영상을 보고 약간 효과가 진짜 있어요. 힘든 시기를 같이 겪어나갈 친구가 있다는 거는 참 행운인 것 같아요. 에스더 씨는 친구들과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여행이 좀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를 떠나거나 아니면 있는 그 일상 속에서의 그런 힘든 그 일상을 떠나서 조금 큰 자연을 보고 조금 더 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음의 휴식이나 아니면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리프레시를 시키는 그런 기회를 찾아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혼자 가는 것도 좋지만 아끼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아직도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 안에서 꼭꼭 닫아놓고 혼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저희 모두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더 얘기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얘기가 더 적을수록 사람들은 그걸 더 숨기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편안하게 괜찮은 거니까 다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괜찮은 편견이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멘탈 헬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멘탈 헬스 문제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느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간접적으로 듣거나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 치유가 되고 회복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본인이 본인의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혼자 해결이 친구한테만 이야기를 해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편한 마음으로 심리 상담이라든지 그런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간다는 공통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처음에는 혼자 갔지만 나중에 부모님한테 오픈하기도 쉽고 가족들한테 오픈을 하면 가족들이 분명히 더 케어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회복이 되더라고요. 멘탈 헬스 이슈에 대해서는 현대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 뭔가 성취해야되는 이런 빡빡빡한 사회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든 어떤 커뮤니티라도 용기를 내서 가는 게 굉장히 먼저 중요하고 그걸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도 그분들 좀 더 편안하게 그냥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일일 수도 있고 나의 자식의 일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의 일일 수도 있으니까 네. 예, 오늘 장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